비행기가 조용히 구름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자 스피커에서는 희미하게 비틀즈의 노이전 우드가 흘러나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합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참 이상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어떤 노래나 냄새 하나로 갑자기 살아나 우리를 다른 시간 속으로 데려가 버리니까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는 그 제목처럼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소설에는 특별한 사건이나 극적인 인물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상실과 고독의 감정을 그려내고 있을 뿐입니다. 주인공 와타나베 토오루는 아주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오래된 상처 하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가장 가까웠던 친구를 잃고 난 후 그의 삶에는 조용하고도 깊은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는 그 공허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극복하려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잊지도 못합니다. 다만 조용히 안고 살아갈 뿐입니다. 토오루의 곁에 등장하는 두 여성도 비슷합니다. 나오코는 세상과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치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그녀는 가끔 손을 뻗어보지만 결국 벽을 깨지 못한 채 다시 고독 속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미도리는 나오코와는 전혀 다른 밝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밝은 표정 뒤에는 역시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와타나베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흔들립니다. 한 사람은 어둠으로, 다른 한 사람은 밝은 빛으로 그를 이끌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외롭고 슬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둘 사이에서 삶이란 끝없는 상실과 고독을 견디며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소설이 던지는 메시지 역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잃고 또 그 상실을 조용히 끌어안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루키의 문장은 그러한 상실을 자극적이거나 극적인 방식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저 담담히 보여주며 독자들에게 삶의 고독한 아름다움과 불가피한 슬픔을 일깨울 뿐입니다. 상실의 시대를 읽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내면 깊숙한 상실을 조용히 마주하는 일이 됩니다. 이 소설을 읽으며 독자는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자연스레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잊고 싶은 기억을 다시 만나게 되지만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어느새 노래는 끝났고 다시 기내에는 정적만이 흐릅니다. 저는 눈을 뜨고 창밖의 구름을 바라봅니다. 어떤 기억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어디론가 사라졌다가도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기억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는 일뿐입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가 상실을 견디고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상실의 시대는 삶이란 무엇이고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조용히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청춘의 사랑과 이별에 관한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그 아래에는 더 깊고 본질적인 질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주인공 와타나베 토오루는 가장 가까운 친구의 죽음을 마주한 후 삶과 죽음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삶은 죽음이라는 그림자를 항상 끌고 다닙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아무리 원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불쑥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진실을 깨닫고 나자 토오루의 마음에는 마치 작은 구멍처럼 공허가 생겨납니다. 처음엔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공허는 점점 깊어져 결국 그 자신조차도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는 자꾸만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살아있는 것일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정말 있는 것일까? 하지만 그런 질문들의 명확한 답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저 답이 없는 질문을 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코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그녀는 삶이라는 것이 마치 자신과 세상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투명한 벽과 같다고 느낍니다.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그 벽 너머에 있는 진짜 세상에 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점점 세상에서 멀어지고 그 고립 속에서 자신의 무력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녀 역시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 질문을 끝내 해결하지 못한 채 결국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하지만 와타나베는 끝까지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나오코와 달리 미도리라는 인물을 통해 삶과 연결된 문을 다시 열어보려 합니다. 미도리는 밝고 생기 넘치는 사람이지만 그녀 역시 자신만의 상처와 고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겪은 슬픔을 부정하거나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와타나베는 그런 그녀와 함께하면서 결국 삶은 고독과 슬픔을 끌어안고도 계속해서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소설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견디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인간은 결국 혼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진정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세상과 연결될 방법을 찾게 됩니다. 하루키의 소설은 독자에게 어떤 해답도 직접 주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독자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결국 상실의 시대는 우리에게 삶을 직시하는 법을 조용히 알려줍니다. 상실과 고독, 죽음과 삶이 뒤섞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자신 앞에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걷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걸어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소설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1960년대 후반의 도쿄는 묘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 속에 떠돌았지만 정작 사람들은 그 열기의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대학생들은 혁명이라는 단어를 쉽게 입에 올렸고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 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던 젊은이들에게 혁명은 어쩌면 삶의 공허를 메우기 위한 막연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토오루는 그 모든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뜨거운 열정과 냉정한 거리감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도시에서 떨어진 외딴 언덕 위에 서서 멀리 지나가는 풍경을 조용히 관찰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시대의 흐름에 몸을 맡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등을 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조용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삶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 소설이 처음 세상에 등장했던 시기는 1980년대 후반, 일본 사회가 가장 화려하고 풍요로웠던 때였습니다. 경제가 끊임없이 성장했고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행복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키의 이야기는 그런 밝고 활기찬 세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것들과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 내면의 공허에 대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젊은 독자들은 이 작품을 마치 자신들의 이야기처럼 느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 토오루나 나오코, 미도리와 비슷한 고독과 상처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 이제 2025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젊은 독자들은 이제 중년이 되었고 그들의 자녀들이 이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의 젊은 독자들에게 이 이야기는 1960년대 도쿄라는 낯선 과거의 풍경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느끼는 감정만큼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삶에 대해 고민하고 타인과의 관계에 힘겨워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물론 시대가 달라진 만큼 독자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어떤 독자들은 토오루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결단력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독자는 소설 속 여성 캐릭터들이 너무 수동적이고 시대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런 평가들 속에서도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정서와 메시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은 시대가 바뀌어도 비슷한 고민과 질문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상실의 시대는 결국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야 하는 청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삶의 본질과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을 담담히 바라보고 있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고독과 상실의 문제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여전히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시대가 변해도 삶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독자들은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소설이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이유일 것입니다. 원문의 메시지와 맥락을 살리면서 하루키 특유의 은근하고 차분한 어조로 바꾸었습니다. 현대의 젊은이들에게 상실의 시대는 여전히 조용하지만 깊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불안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단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끝없이 계속되는 경쟁 속에서 각자 자신만의 외로움과 상실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이 소설은 시대를 뛰어넘는 위로를 건넵니다. 작가는 마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당신 혼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누구나 비슷한 길을 지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말하는 사랑과 우정의 의미, 아픔과 상실 속에서도 곁에 있어줄 누군가의 존재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디지털 기술이 모든 것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 오늘날, 느리고 소박한 삶의 풍경은 이제 낯선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설 속에서 주인공들이 편지를 주고받거나 음악을 함께 듣고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들은 오히려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빠르게만 살아가느라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조차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하루키의 문장들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말없이 다가와 천천히 자기 자신과 마주할 시간을 권합니다. 진정한 소통이란 빠르게 보내는 메시지보다 천천히 손으로 써내려간 편지 같은 것이며, 결국 삶의 의미는 그런 작은 순간들 속에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상기시킵니다. 2025년의 세상은 물론 1960년대나 1980년대와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인간 내면의 고독과 상실, 외로움과 불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정신 건강과 내면의 안정이 중요한 사회적 주제로 떠오른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점점 더 마음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작품 속 등장인물들이 겪는 우울과 상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작고 소중한 소통은 오늘날에도 깊은 공감을 자아냅니다. 한편 작품 속에서 음악을 듣고 편지를 주고받는 장면들은 지금의 디지털 소통과 대비되어 더욱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언제든 쉽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주고받는 말들 가운데 진짜 진심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독자는 느리고 진실된 소통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설 속에서 편지를 쓸 때의 천천히 흐르는 시간과 음악을 나눌 때의 따뜻함은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결국 상실의 시대가 현대의 독자에게 전하는 것은 삶의 본질에 대한 담담한 질문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고민과 감정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과 죽음, 상실과 성장 같은 주제는 오늘날의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일본의 독자들에게 이 책은 부모 세대의 젊음을 바라보는 창이 되고, 한국의 독자들에게는 일본 문학의 섬세한 감성을 느끼는 계기가 됩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세대가 이 소설을 통해 같은 감정을 나누게 됩니다. 소설이 가진 조용하고 진솔한 힘은 이렇게 시대와 국경을 넘어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책이 지닌 보편적 힘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실과 죽음, 사랑과 우정이라는 주제는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문제입니다. 작가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관찰하고 담담히 기록합니다. 그 속에서 독자들은 자신만의 질문과 답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상실의 시대는 앞으로도 긴 시간 동안 조용히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 각자의 삶을 비추는 특별한 거울이 되어줄 것입니다.